벌써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일단 온라인 수업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대면 수업을 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면 수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비대면 수업이 연장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대면 수업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면 우리 지금 클래스 자체가 인원이 또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추후 이제 또 뭐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지를 하겠지만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도 지금 만나서 시험을 볼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제 대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제 대체는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과제 대체로 시험 보는 유형들이 있어요. 시험의 유형인 거죠, 하나의.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들이 숙제하듯이 해서 문제를 풀고 이제 과제를 제출하면 그게 이제 시험 성적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의 유형을 테이크홈 이그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특별한 상황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 유형도 한번 접해본다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니까 그렇게 과제 대체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 대면 수업이었다면 화요일, 목요일 수업 있죠. 그래서 화요일에 5교시, 6교시, 목요일 7교시 수업인데 시험을 4월 22일 목요일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 한다고 생각하고 22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2시간 시험이라고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대면 수업에서 시험 볼 때 2시간을 보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2시간 정도는 넉넉히 시간을 주고 이제 시험 문제 풀고 막 쫓기듯이 푸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주려고 해서 2시간 시험을 본다고 가정하고 1시간이 남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 3시간 만나는데 2시간 시험 본다고 생각하면 1시간 남으니까 1시간은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전에 과제 2번 제출했죠. 과제 제출한 거 하고 제가 또 풀어보라고 이제 줬던 문제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거나 질문이 많았던 문제, 그거 위주로 해서 문제풀이 시간 한번 가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화요일 날, 그러니까 4월 20일 날 화요일 5교시에 문제풀이를 하고 6교시는 시험 본다고 여러분한테 생각을 하고 시간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7교시도 시험 보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2시간 동안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선 2시간을 쓰는 셈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은 목요일 하루를 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하루 동안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시는 거고, 문제를 제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과제 2번 해봐서 알겠지만 같은 방법으로 과제란에 제가 시험 문제를 오픈을 할 거예요. 언제 오픈할 거냐면 22일 목요일이 되는 순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1일 날 수요일 밤 12시,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는 순간 있죠? 그때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내가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러면 12시부터 문제 풀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뭐 다음날 해도 좋다 하면 아침에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픈되어 있을 거니까 문제 풀어서 언제까지냐면 이 목요일 날까지. 그래서 목요일 밤 11시 59분에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촉박하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30분이라도 여유있게 미리 제출하셔야 돼요. 왜냐면 서버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양식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과제 제출하는 거 언급한 거 마찬가지로 PDF로 변환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 파일일 때 글씨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컴퓨터 그리고 태블릿을 다 이용해서 돌려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험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나는 과제 냈고 저는 확인이 안 되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대로 PDF로 변환을 해서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이렇게 하루 동안 물론 실시간으로 제가 캠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접속하라고 해서 그 시간에만 볼 수 있는데 수학이다 보니까 제가 하루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요일 하루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우리 수업 있는 날 하루 목요일 동안 여러분이 문제 풀어서 제출하는 게 중간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올려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험지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출력이 만약에 나는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출력하셔서 그 아래다가 문제 풀이 하시면 돼요. 해서 다시 PDF로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나는 출력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연습장 또는 깨끗한 종이에 1번 A번 2번에 B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숫자를 써서 문제 풀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제 여러 장을 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출했어야 될 과제는 6장인데 5장만 제출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6장이 내가 A4 용지 6장에다 풀었다. 그러면 그 6장을 다 캡처를 하든 이제 연결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업로드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올리고 나서 내 과제를 다시 다운로드해서 제대로 열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변환까지 해가지고 다 올렸는데도 이상하게 열리지 않는 에러가 생긴다거나 오류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리고 우리 지금 중간고사는 30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출석 20점이고 중간고사 30, 기말 30, 그리고 과제, 그리고 그 나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과제가 총 20점. 여러분들이 총 제출하는 과제가 4번이라 제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죠. 그거 다 더해서 20점이고 출석 20점 들어가고 우리 중간고사 30, 기말 30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16일까지 주 있죠. 4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간, 즉 화요일, 목요일까지 배우는 내용까지 해서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범위는 공지사항에다 공지를 할게요. 그럼 그거 맞춰서 여러분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22일 날 제가 오픈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 문제 오픈은 22일이 되는 순간 오픈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하루 동안 여러분들 문제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테이크홈 이그잼이라서 제가 이틀, 3일 아니면 일주일까지 기간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그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에요. 과제 대체긴 하지만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양심이 없게도 똑같이 문제풀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 것 그냥 그대로 스캔하듯이 그냥 내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다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지난 학기에도 너무 똑같고 기호까지 똑같은 친구들 다 0점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수학은 특히나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과정도 그렇고 서술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학생들 채점하다 보면 같은 학생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A라는 학생이
어떤 학생은 B, C, D 학생 3명 거를 다 합해서 조합해서 쓰는 친구들도 보여요. 눈에 다 보이니까 주의하시고요. 발각되는 즉시 제공하는 사람, 제공받는 사람 다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고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22일 날 목요일 날 일단 잘 풀어서 제출하는 것 이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1차 과제 그 결과 제가 올려주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메일 보낸 친구들은 제가 이제 조금 늦더라도 답을 해줄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문제풀이 시간에 어려워했던 문제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22일이니까 한 일주일 조금 더 넘게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서 제가 그 진도를 엄청 빨리 나가지도 않았고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왔다면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시험 문항은 한 큰 문제로 해서 10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 안에 이제 또 작은 문제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과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봤으니까 그렇게 연습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질문 있는 학생들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다음 theorem 9번 한번 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전치 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했는데 지금 이 theorem 9가 전치 행렬에 대한 성질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A번 보면 A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A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치 행렬의 정의는 행과 열을 바꾸는 거죠. 어떤 A에 대한 전치 행렬은 A가 만약에 어떤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성분이 있다고 하면 전치 행렬에서의 성분은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은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인데 우리가 행과 열을 바꿔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꿔주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A가 된다는 얘기고 B번은 A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각각의 트랜스포즈의 합이 된다라는 거네요. 즉 트랜스포즈는 합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C번 역시 마이너스도 트랜스포즈는 보존이 되는 연산인 거고 D번에 보면 K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라고 했는데 K는 어떤 상수이고 상수는 트랜스포즈를 하든 말든 그냥 K가 되는 거고요. A의 트랜스포즈가 곱해진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된다. 자, 2번 마지막 성질 보면 마치 우리 앞에서 역행렬 할 때 A 곱하기 B의 역행렬은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이다라고 했던 거랑 아주 비슷하죠, 형태가. 왜냐면 순서가 A 곱하기 B인데 B, A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거 2번 우리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처럼 두 행렬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보여라라고 하면 우리가 뭘 먼저 보여야 될까? 두 가지를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양쪽에 있는 행렬의 사이즈가 같다. 그죠? 일단 크기가 같아야 같고 다름을 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크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고 서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쪽 행렬에 대한 어떠한 행과 열에 대한 성분도 다 같은 값이다. 즉 모든 성분의 값들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좌변에서 A 곱하기 B가 있는데 A, B가 정의가 되려면 일단 곱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의 열의 수하고 B의 행의 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가 예를 들어서 M 곱하기 S 사이즈라고 하자. 여러분 요것도 예를 들 때 특정한 숫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 돼요. 일반화해서 이렇게 뭐 M 곱하기 S다, 뭐 M 곱하기 N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A가 나는 2 곱하기 2행렬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런 사이즈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인 증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크기에 대해서 A는 M 곱하기 S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리고 B는
어떻게 돼야지 정의가 되죠? A의 열의 개수하고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에만 행렬의 곱이 정의가 되니까 S 곱하기 N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A 곱하기 B의 사이즈는 뭐가 된다? M 곱하기 N이 된다. 그죠? 그리고 그것의 트랜스포즈는 뭐가 될까요? 요 행렬이 M by N인데 그것의 트랜스포즈예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꾸니까 사이즈도 바뀌어서 N 곱하기 M 사이즈가 된다는 소리겠죠? 자, 이게 지금 좌변에 있는 행렬의 크기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이제 우변에 대한 크기도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크기가 어떻게 되죠? M by S가 순서가 바뀌니까 S by M 행렬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B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된다? S by N 행렬이었는데 순서가 다 바뀌니까 N by S 행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행렬의 사이즈를 계산을 해보면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되고 B 트랜스포즈가 N by S, A 트랜스포즈는 S by M이 돼서 N by M이 되네요. 그러면 사이즈는 지금 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크기는 우리가 체크를 했고, 두 번째로는 각 행렬에 있는 성분끼리 같은지를 조사해 보자. 그래서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지금 요 좌변에 있는 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가 우변에 있는 모든 행과 열에 대한 성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A, B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긴 어떤 행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행렬에 대한 각각의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A라고 하는 이 행렬에 대한 I번째, J번째 성분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A의 1, 2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였죠? A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을 의미하는 거죠. A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있는 성분. 그래서 이것은 2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표현 방법도 어떤 A, B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그것의 트랜스포즈도 행렬인 거잖아요. 그 행렬에 대한 J번째 행, I번째 열에 있는 성분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은 A 곱하기 B라는 행렬의 I번째, J번째 열하고 같을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를 우리가 이렇게 아까 생각했고 그럼 A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행과 열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즉 1, 3, 5라고 하는 첫 번째 열이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행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건 두 번째 행으로 바꿔치기 하는 게 트랜스포즈의 정의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라고 하는 요 성분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A 트랜스포즈 입장에서는 그쵸?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성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성분. 우리가 성분 쓸 땐 순서대로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이에요. 행이고 열인 거죠. 자,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A의 1, 2하고 A 트랜스포즈의 2, 1이 서로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트랜스포즈에서의 지금 요 순서하고 그냥 트랜스포즈 되기 전에 있는 것의 성분은 이렇게 1, 2하고 2, 1이 된 것처럼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JI인 거고 여긴 IJ가 되어야만 서로 같은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정의를 했을 때 지금 여기 IJ라고 쓴 것은 우리가 1, 2라고 이렇게 특정 지은 게 아니라 모든 I와 J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A 곱하기 B의 IJ번째 성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A 곱하기 B라는 곱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A 곱하기 B 정의 어떻게 하죠?
행열 곱해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제 이해했을 것 같고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거를 일반화해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A라고 하는 행렬이 이렇게 일반화해서 써볼까? 이것도 뭐 사실 일반화는 아닌데 3 곱하기 3 행렬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고 B라고 하는 행렬이 B11, B12, B1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곱하기 B를 정의할 때 A 곱하기 B를 하면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A의 두 번째 행하고 B의 두 번째 열을 곱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쵸?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이니까 곱셈에서의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에 위치하는 여기에 성분이 들어가는 거죠.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계산 결과는 이렇게 A21 곱하기 B의 21, B의 12 그쵸? 그 다음에 A22 곱하기 B의 22 그 다음에 A23 곱하기 B의 32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곱셈을 정의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을 해서 더한 결과를 그 성분에다가 넣어준 게 곱의 정의이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자, B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죠? B의 트랜스포즈는 자, 여기 첫 번째 열 벡터를 행 벡터로 바꿔주고 그쵸? 요렇게 써주고 두 번째 열 벡터를 두 번째 행 벡터로 넣어주고 세 번째 열 벡터를 세 번째 행 벡터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A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되냐면 그쵸? 여기 열 벡터가 행 벡터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열 벡터가 행 벡터로 바뀌죠. 이렇게 열 벡터도 행 벡터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곱해 볼게요. 똑같은 위치로 해서. 자, 그러면 이것의 결과, 즉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해서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성분만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2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이 결과치는 A 곱하기 B의 2 성분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곱해보면 B의 1이랑 A 2를 곱하고 더하기 B의 2랑 A의 2를 곱하고 더하기 B의 3, 2하고 A의 2, 3을 곱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결과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 보면 얘하고 얘하고 이 결과치만 봤을 때 어떻죠? 계산 결과가 똑같죠? 왜냐하면 지금 A21, B의 1, 2 곱한 거가 하나의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A21 곱하기 B의 1, 2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지금 바뀌었는데 사실 이런 각각의 성분들은 실수값이니까 이렇게 곱하든 반대로 곱하든 값은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죠? 그리고 이거하고 얘도 지금 서로 같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서로 같은 값이죠. 그래서 지금 A, B의 2 성분하고 B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2 성분하고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행열이 똑같이 2라서 같기는 하지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 곱하기 B의 IJ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A라고 하는 요 행열의 행 벡터에 해당하는 이 부분
갖고 온 거였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거죠. 기호로, 그쵸? i번째 A의 행벡터. 그러니까 우리 예에서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우리가 뭐 한 거냐면 A라고 하는 이 행렬에 두 번째 행 벡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그거 곱하기 어떤 거 했냐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는 열 벡터는 어떻게 쓴다? 열 벡터는 우리가 컬럼 벡터니까 C라고 쓰고, 그죠? 거기에 B라고 하는 행렬의 열 벡터에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 열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서는 우리 뭐 한 거냐면 R2의 A하고 C2의 B를 곱해봤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든 I, J에 대해서 표현하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결과는 사실 뭐랑 같냐면 지금 요 예제에서 본 것처럼 B의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 곱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근데 B의 트랜스포즈는 누구였냐면 행벡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B의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에 대해서는 행벡터를 계산을 한 거고, 그게 바로 J번째 행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열 벡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i번째에 해당하는 이 두 개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같은 거 우리 같이 확인했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다? 그쵸? 행열 곱했으니까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라는 요 행열에 대해서 곱을 계산한 거고, 어떤 것에 대해서 한 거다? 모든 J와 모든 열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계산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작은 어디서 했냐면 여기에서 시작했죠.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J번째, I번째 순서는 똑같은데 안에 있는 요 행렬의 모양을 보면 행렬은 AB 트랜스포즈, 그죠? 그리고 행렬은 B의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죠. 그러니까 모든 I, J에 대해서 이 행렬과 이 행렬이 서로 같은 거예요. 2번이 성립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orem 10번 같이 한번 보자. A가 가역행렬이면 A 트랜스포즈도 가역행렬이고 계산 결과를 보면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은 A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순서가 마치 바뀐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된 결과예요. 이것도 이제 결론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자,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증명을 한번 같이 해보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저 지금 역행렬이 들어가 있으니까 A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요 행렬에 대한 역행렬이 그쵸 요만큼이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A 트랜스포즈라는 행렬의 역행렬이 무엇이다? 이 전체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단순화해서 A에 B를 곱해서 BA가 같다면, 그리고 그것이 항등 행렬이라면 우리는 A의 역행렬을 B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면 A 인버스가 B다라는 성질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A의 인버스는 B다. 그러면 이걸 증명하려면 뭘 보여야 된다? 그쵸? 두 개를 곱해서 항등 행렬이 돼야 된다. 거꾸로 곱해도 항등 행렬이 돼야 된다. 이걸 보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A 트랜스포즈라는 이 행렬하고 이 전체 행렬을 곱했을 때 항등 행렬이 돼야 되고, 순서를 바꿔서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를 곱했을 때도 항등 행렬이 돼야 된다. 이걸 보이는 거죠. 증명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 써먹을 성질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우리 위에서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항등 행렬은 트랜스포즈를 해도 항등 행렬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암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등 행렬은 대각성분만 1이 들어가 있으니까 행렬의 순서를 바꿔도 그냥 항등 행렬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 첫 번째 이거 1번이라 하고 2번이라 했을 때 1번을 한번 보면 A 트랜스포즈에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인데 이 성질을 적용을 하면 지금 각각의 트랜스포즈인데 그거를 묶어서 트랜스포즈로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순서가 바뀌죠. 여기 BA고 A, B예요. 순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A, A 인버스인데 A 인버스 A의 전체 트랜스포즈로 넣어줄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 가정에서 뭐라고 했죠? A가 가역 행렬이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다?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존재해서 A 곱하기 A 인버스의 값은 뭐다? 항등 행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항등 행렬이 되고 그것의 트랜스포즈다라고 바뀌었으니까 결과는 I 행렬이 된다는 거죠. 항등 행렬. 1번 증명 지금 바로 됐고 2번 증명도 한번 해보면 그죠? A의 인버스 트랜스포즈하고 A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이거 전체 트랜스포즈가 되는 건데 순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 인버스로 해서 전체로 묶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된다? I가 되고 트랜스포즈가 되고 I가 된다.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증명할 때 무조건 명제에 있는 가정을 다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즉, A가 가역 행렬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증명이 완료가 된 거죠. 티어렘 11번 볼게요. 11번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우리 지금 이렇게 써진 요 기호가 트레이스라고 하는 기호였죠. 그리고 이 트레이스는 언제만 쓴다?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트레이스의 정의가, 자, 항등 행렬 한번 볼게요. 만약에 항등 행렬에 대해서 트레이스라고 하면 뭐였죠? 우리 이렇게 있으면 대각성분에 있는 모든 성분의 더한 결과를 우리가 트레이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대각성분이 이렇게 존재하려면 정사각 행렬일 때만 되는 거죠. 대각성분은 대각선을 긋는 거니까 정사각형 모양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일 때만 우리가 트레이스를 정의하는데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나 A의 트레이스나 똑같다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트레이스는 그쵸. 행과 열을 바꾸더라도 대각성분은 일치하니까 이거를 바꿔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B번에 보면 C라고 하는 게 상수인데 그것을 밖으로 빼도 트레이스 값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행렬을 더해서 대각성분을 계산을 해보면 각각의 행렬의 트레이스를 더한 거하고 같다라는 뜻이고, 왜냐하면 더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두 행렬의 대각성분들을 더하는 건 실수값들을 더하는 거니까 그냥 각각의 트레이스를 더하는 거랑 사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뺐을 때도 두 행렬을 빼서 계산을 해도 두 행렬의 대각성분들을 빼서 그것들을 더하면, 그러니까 A하고 B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것을 뺐어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행렬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의 대각성분의 합인데 결국에는 이 대각성분의 합하고 이 대각성분의 합을 빼주는 거, 각각 빼주는 거하고 같다라는 뜻이고, 2번은 곱했을 때 값의 트레이스는 서로 바꿔서 곱했을 때 트레이스랑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사각 행렬일 때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즉 주대각성분에 있는 성분들은, 주대각선 상에 있는 성분들은 우리가 여기 한번 계산을 해보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A 곱하기 B를 해주면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은 그쵸, A의 11하고 B의 11이 곱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성분에 들어가는 건 그쵸, A의 2하고 B의 2가 곱해지는 거죠. 자, 3 곱하기 3 행렬이라고 가정하면,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은 A의 3, 3하고 B의 3,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B 곱하기 A를 우리 계산했을 때도
요 주대각선 상에 있는 성분들은 당연히 B의 11 곱하기 A 11이 들어가고, 여기는 B의 22 곱하기 A의 22가 들어가고, B의 33에 A의 33이 곱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수들끼리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 교환이 되니까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는 여기 주대각선 상에 있는 성분들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곱한 거에 대해서 트레이스는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요 주대각선 상에 있는 성분 말고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의 원소의 모양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같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주대각선 상에서는 같은 거니까 트레이스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A부터 E까지 우리가 증명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증명도 시도해 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3.3절에 기본 행렬 및 A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테어렘 1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일단 기본 행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우리가 그 2장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기본행 연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본행 연산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두 행의 위치를 교환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냥 통째로 행 자체를 바꾸는 거죠, 위치를.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곱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행에다가 똑같은 스칼라벨을 해서 다른 행에다가 더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기본행 연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본행 연산을 우리가 i라고 하는 항등 행렬에다가 하나를 적용한 것을 기본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기본행렬의 정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x2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통 지금 I2라고 부르죠? I2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본 행 연산을 수행을 할 건데,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배를 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2번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기본 행 연산 2번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면 1, 0, 0,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 행 연산 하나만 취한 것을 기본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행렬을 우리가 elementary matrix라고 한다. 그래서 앞글자 2를 따서 기본 행렬을 우리가 보통 2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기본 행렬이라고 하고, 즉 다시 얘기하면 항등 행렬 i를 우리가 기본 행 연산 하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행렬이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항등 행렬 i에 한 개만 취해야 돼요. 한 개의 기본 행 연산. 수행한 행렬. 자, 이것을 기본 행렬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기본 행렬은 이렇게 i라고 하는 항등 행렬을 변환해서 얻어진 행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사각 행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i라고 하는 이 행렬 자체가 항상 정사각 행렬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 행렬은 정사각 행렬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볼까요?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4x4 매트릭스.
자, 이걸 우리가 사이즈가 4x4니까 항등 행렬 I인데 아래다가 이렇게 4를 써주기도 하죠. 사이즈를 얘기하고 싶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 행 연산 중에서 1, 2, 3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행을 교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행하고 네 번째 행을 교환하겠다라고 표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은 변함이 없는 거고 두 번째, 네 번째만 위치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0, 0, 1. 네 번째 행이 두 번째 행으로 가고 이렇게 두 번째 행은 네 번째 행에다가 바꿔치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의 과정만 수행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I 행렬에서 이렇게 기본 행렬산 한 가지만 취했을 때 나타난 이 행렬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쵸? 이것도 기본 행렬 2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3x3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의 이름을 우리가 I3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고 여기에서 또 기본 행연산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여기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3번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한 행의 스칼라벨을 다른 행에다가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자, 세 번째 행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할게요. 여러분 과제한 거 보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 순서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쓴 내용을 보면 세 번째 행에다가 3배를 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에다 더하니까 이 수행한 결과는 첫 번째 행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R1 더하기 3 곱하기 R3의 결과를 여기 3행, 여기 1행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를 보면 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이 첫 번째 행의 위치에 와야 돼요. 결과치가 첫 번째 행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세 번째 행에다가 이 결과를 쓰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행에다가 3배를 하고 그걸 R1에다 더하는 거니까 결과는 첫 번째 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행에다가 3배를 취하면 003이고 그걸 여기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 0, 3, 0, 1, 0. 두 번째 행은 변함없고 세 번째 행에도 변화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이걸 이용한 것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본 행연산 세 번째 걸 이용해서 항등 행렬을 이와 같은 행렬로 만들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역시 기본 행렬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똑같이 3x3 매트릭스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행에 1배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금 그쵸 2번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1배를 취해도 변함은 없어요. 그쵸? 변함은 없지만 어쨌든 1배를 취한 거랑 같으니까 곱하기 1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역시 기본 행 연산 하나 한 거고 그 결과가 뭐다? 이거를 기본 행렬이라고 부른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쵸? 이렇게 항등 행렬에다가 1배를 취해도 어떤 행에다가 1배를 취해도 자기 자신이 되니까 결국 항등 행렬도 하나의 기본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